안녕하세요. 띵커블의 정태준입니다. 오늘 띵커블 IoT 키트를 켜고 끄는 방법과 이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키트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인터넷 서버에 보내기 위해서는 이 키트가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와이파이 설정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이제 센서에서 측정한 데이터가 인터넷 서버에 쌓이게 되면은 그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띵커블 데이터 서비스에 가입을 하고 기기를 등록하고 면 이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기를 켜야 되는데요. 한번 켜보죠. 예. 받으신 기기에 보면 액정에 보호 필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 보호 필름을 제거해 주시고요. 동봉된 이 케이블이 있을 건데요. 예,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일반적인 USB 단자인데요. 이걸 USB 타입 A 단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옛날 핸드폰에 사용하는 마이크로 USB 단자입니다. 그래서 보조 배터리라든지 그 핸드폰 충전기 그리고 아니면 컴퓨터의 USB 단자에 USB 타입 A를 꽂으시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USB 포트를 이제 여기 옆에 보시면 마이크로 USB 단자가 있습니다. 위쪽이 넓은 면이거든요. 그래서 맞춰서 꽂아주시면 기기가 켜집니다. 지금 화면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는 TV 화면을 비디오로 촬영하니까 플리커링이 발생을 하는데요. 실제 눈으로 볼 때는 번쩍이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켜지면 이제 라이트 조도를 보여주고요. 대충 한 2000 룩스 정도네요. 그리고 템프 온도랑 공기압 바로미터 해서 103 정도이고요. 터치 버튼을 살짝 눌러주면 다음 화면으로 해서 습도가 지금 한 17.8로 좀 낮은 편이네요. 이런 게 보입니다. 한 번 더 눌러주면 첫 번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띵커블 IoT 키트는 켜고 끄는 다른 버튼이 없고요. 이렇게 전원을 공급하면 켜지고 전원을 차단하면 뽑아버리면은 꺼지게 됩니다. 사용을 하시다가 저도 아까 전에 켰는데 꽂았는데 이 안 켜지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껐다 켜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리셋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죠. 여기 버튼이 있죠. 여기 요 버튼을 눌러주면 키트가 껐다가 켜지고요. 껐다가 켜지는 게 문제없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에 아까 전에 T 위에 반짝반짝 하는 게 있었죠. 그것들이 반짝이면 정상적으로 켜지고 있는 중이다. 걔가 멈춰버리면은 켜지다가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켜고 끄는 법 살펴봤고 리셋 버튼으로 해서 리부팅 하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이제 키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 층이 하나, 두 개 있고 위에 센서랑 화면이 꽂혀 있습니다. 잠깐 치워두고요. 맨 밑에 단계를 층을 뽑아보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정도 크기의 위모스 D1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녀석이 ESP8266이라는 칩이 들어가 있는 보드입니다. 이 칩이 ESP8266인데요. 이 녀석이 하나의 그냥 컴퓨터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보다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로 느리고 뭐 램이라든지 디스크 공간도 훨씬 적은 하지만 센서의 데이터를 측정해서 뭐 보여주고 인터넷으로 보내기에는 충분한 그런 요 자체가 하나의 컴퓨터입니다. 여기 맨 밑에 칸에 있고요. 다음 이제 위쪽에 있는 것들이 살펴보면 이 녀석은 조도 센서입니다. 여기 제가 갖다 댄 이 부분이 바로 지금 조도를 측정하는 칩 부분이고요.
요 녀석이 온도, 습도, 뭐 공기압을 측정하는 BME280 센서인데 여기 지금 금속판 있죠. 보이는 게 바로 그 측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0.96인치 가로로 128개의 점, 세로로 64개의 점이 있는 OLED 단색 그 화면입니다. 전기를 적게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OLED로 를 제가 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터치 버튼입니다. 그래서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어떻게 했었냐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빵판이라고 요거 빵 하죠. 그러니까 이런 보드에다가 빵판 쪽에다가 이 센서들을 꽂고요. 이런 듀폰 케이블, 점퍼 케이블을 사용해 가지고 배선을 하게 돼서 아 정상 동작하는구나 라고 일단 배울 때는 이렇게 배우고요. 그 다음에 실제 만들 때는 그러면 이렇게 만든 배선을 가지고 PCB를 만들게 되고 거기에다가 이 여러 가지 사용하는 센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납땜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전자제품이 만들어지는 식으로 옛날에는 했었는데요. 이게 일단 배우는 단계라 다이 단계에서는 빵판을 사용하고 납땜을 하는 것들이 힘들어서 제가 만든 게 바로 예, 위에 판인데요. 끝에 이렇게 발이 달려 있고 위에는 이제 바로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핀 헤드들이 이렇게 있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 PC 컴퓨터인 그 ESP8266 보드랑 이렇게 체결을 시키면은 이제 센서를 여기랑 꼭 꽂기만 하면 동작하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을 실드라고 하는데요. 실드를 만들어서 꽂기 쉽도록 되어 있고 있습니다. 예. 키트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간략하게 보면 ESP8266 보드는 하드웨어 컴퓨터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센서들이나 아니면 화면 같은 것들을 연결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하드웨어가 띵커블 IoT 실드다. 그리고 이 안에 지금 센서의 측정값에서 화면에 보이고 하는 것들은 띵커블 IoT 코어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제 측정한 값들을 화면에 뿌리고 뭐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치면 OS랑 소프트웨어 역할까지 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키트의 와이파이를 설정하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약간 복잡한데요. 천천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트에서 7번을 확실히 붙였다 뗐다를 7번을 반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많이 하셔도 되고요. 예, 이렇게 10번, 7번이 센서 측정하는데 10번 정도 중간에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서 10번 정도 하면은 요런 화면이 표시됩니다. 커넥트 와이파이 띵크 언더바 1B92BE 이렇게 돼 있고 비지트 콘 띵커블 단넷 이렇게 돼 있고 밑에 99죠. 99는 이제 99초 이상 동안 요 화면 대기 상태다 이런 뜻이고요. 이 의미가 뭐냐면은 요렇게 7번을 연타를 하게 되면 띵커블 IoT 키트가 뭐로 바뀌게 되냐면은 공유기처럼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공유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해서 이 키트에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녀석이 공유기로 동작하는데 이 자체에서 다시 인터넷으로 연결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은 없음 상태일 거고요. 공유기로 동작을 하면서 이 안에 웹서버라든지 아니면은 도메인 네임 서버 같은 것들이 이 안에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실행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요 모드에서 컴퓨터에 제가 와이파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보시면 나왔던 띵크 1 언더바 1B92BE 요렇게 와이파이가 보일 겁니다. 핸드폰에서도 마찬가지 와이파이 요렇게 보일 거고요. 1B92B 요쪽 부분은 이 보드마다 이 숫자가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요걸 눌러서 연결을 할 거고요. 비밀번호가 is smart 느낌표입니다. 그래서 다음 하면 다른 PC 장치에서 이걸 검색할 필요는 없으니까 아니요 누르고요. 예, 그럼 이제 연결이 될 건데요. 그럼 이제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해서 공유기처럼 동작하는 것들을
SSID를 think 언더바 뭐 숫자로 6자 되어 있는 이름이랑 is smart라는 비밀 느낌표라는 비밀번호를 사용해서 와이파이가 이쪽에 연결됩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안 되겠죠. 이렇게 연결해 버리면. 그러면 연결한 다음에 웹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con.thinkable.net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con.thinkable.net 입력을 하면 이렇게 화면이 표시됩니다. 보통 우리가 웹서버 주소를 치게 되면 웹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브라우저에서 화면을 표시하는데요. 이 녀석은 인터넷 서버가 아니라 바로 이 키트에 실행 중인 웹서버에 데이터를 가져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브라우저는 가능한 크롬이라든지 사파리 같은 브라우저 사용해 주시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옛날 버전들은 안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SSID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는데요. SSID는 think 언더바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사용할 와이파이 SSID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제 사무실의 와이파이가 퍼브고요. 비밀번호가 동일하게 is smart라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이해되세요? 자, thinkable IoT가 연결할 SSID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think 언더바 이게 아니고 핸드폰 같은 경우 테더링이라고 해서 핸드폰의 그 LTE라든지 5G로 통신하는 것들을 핸드폰이 공유기처럼 돼가지고 와이파이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테더링이잖아요. 그 모드에서도 SSID랑 패스워드를 설정하면은 그걸 사용해서 thinkable IoT가 거기에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SSID는 한글이 안 되고 공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는 8글자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설정 저장하기를 누르면은 키트가 몇 초 뒤에 꺼졌다가 켜집니다. 다른 탭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보 탭을 누르면은 이 thinkable IoT 키트의 기본적인 정보를 표시해 줍니다. 보시면 쭉 보는 중에서 여기 맥 어드레스라는 부분이 있죠. 8CAA 뭐 이렇게 해서 이 키트마다 다를 건데요. 혹시 받으신 키트 밑쪽에 보면은 시리얼 넘버라고 있는데 그게 AAKY로 끝나시는 분은 요 맥 어드레스를 좀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실수한 게 있어 가지고 요거를 뒤에 다시 입력해야 되는 그 분만 AAKY로 끝나시는 분만 맥 어드레스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요걸 좀 적어 두시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설정으로 입력된 게 지워졌으니까 다시 입력해야 되는데 와이파이를 공유기를 사용하지 않고 뭐 야외에 나가 있을 때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에 보시면은 테더링 기능이 있는데 그걸 켜주면은 핸드폰의 LTE나 뭐 5G 망을 연결된 인터넷을 핸드폰이 공유기가 돼가지고 다른 기기가 연결해서 뭐 노트북을 사용할 때 그렇게 많이 사용하시죠. 그 설정 안 해보신 분이 있을 테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핸드폰에서 이 네트워크 설정하는 부분에 보면 모바일 핫스팟 및 테더링이 있을 거고요. 모바일 핫스팟을 켜주면 핫스팟이 동작하게 됩니다. 한번 눌러 보시면 여기 보시면 SSID하고 네트워크 이름이라고 되어 있죠. 네트워크 이름 입력하고 비밀번호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핸드폰 이 테더링이 켜진 상태고 도티데이디라는 SSID로 비밀번호는 12345 12345 이렇게 얘가 공유기처럼 동작을 하고 있어서 제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이파이로 이 핸드폰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다른 핸드폰을 사용해서 연결을 해도 된다. 그러면 적어 줄게요. 도티 데디 뭐 DADDY 해도 되고 패스워드를 12345 12345 요렇게 핸드폰이 지금 테더링으로 동작을 합니다. 설정 저장하면은 기기가 켜졌다가 꺼질 건데요.
설정을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IoT 보드를 껐다 켭니다 인 거고, 기계에 가보면 Reboot Now, Remove Cable Between D0 and GND, 이건 무시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다시 껐다 켜집니다.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이제 커넥팅 하고 있는 화면이고요. 한 30초 정도 커넥팅 연결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연결되어서 라고 표시되고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10시 50분 44초로 정확한 시간이 들어왔는데요. 얘가 와이파이에 연결이 되면 인터넷 서버에서 시간을 가져와서 표시해주고, 잠깐 아까 전에 세이빙이라고 되어 있죠. 센서의 측정한 값들을 내부에 지금 저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잠깐 보여줬고요. 따닥 눌러주면 지금 맨 마지막으로 세이브한 시간이 10시 50분에 세이브를 했다, 이런 정보 보입니다. 한 번 더 클릭해주면 다시 보는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이렇게 센서가 와이파이가 연결됐으면 이 센서는 인터넷 서버에 정보를, 이제 센서 측정한 데이터를 보내려고 할 건데 서버에서 받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와이파이까지 연결됐는데 이제 받아줄 서버에 세팅하는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 사용해서요, https data.thinkable.net이라고 브라우저에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예, 이렇게 저는 자동 로그인이 되었는데요. 예, 로그아웃하고 로gin을 누르면은 회원가입을 해서 로gin할 수 있습니다. 지메일 계정을 사용하면은 자동 로그인도 되고 별도 이메일 확인이 필요 없기 때문에 지메일 계정으로 해서 사인인 위드 구글로 해서 지메일로 로그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좀 편합니다. 예.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브라우저에 사용하는 지메일이 하나밖에 없어서 자동으로 이제 로그인 처리되었고요. 여러분은 가입 처리를 아마 하셔야 될 거고요. 뷰 마이 IoT 리스트에 이제 가입한 다음에 들어오면은 기기 목록이 쭉 보이는데, 여러분은 등록한 기기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그래서 레지스터 디바이스에서 기기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기기 이름, 시리얼 번호, 인증 코드를 입력해야 되는데, 지금 뒤에 보시면은 기기의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리얼 번호, 인증 코드, 이게 적혀 있으니까 기기 이름은 이제 사용할 이름으로 해서 교육 테스트 기기라고 하고, 시리얼 번호는 그러니까 그대로 보고 적어줍니다. TINK ABLE XPUB 제 기기는 AMB라고 되어 있고요. 사람마다 좀 다를 겁니다. 1939 1 7888 0833. 시리얼 번호 대소문자 구분을 하고 있고, 인증 코드는 숫자로만 되어 있어서 대신 형태고,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새 기기 등록을 누르면은 기기를 등록하고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디폴트 센서들은 등록을 하게 됩니다. 한번 눌러 볼게요. 교육 테스트 기기 기본 센서를 추가하고 뭐 하다가 바로 이제 화면이 전환되는데, 이제 기기의 인트로 화면에 들어와 있고요. 여기서 센서 보이시죠? 아직 데이터가 안 들어오고 있고요. 센서에 보시면 여기 센서 스텝은 센서에 대한 설정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 센서들은 자동으로 제가 등록하도록 해놨고, 액세스 코드는 접속 코드인데 이거는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예, 이렇게 있고, 로그에 보시면은 교육 테스트 기기를 만들었습니다 해서 그 다음 로그들이 보이게 되고요. 하나 이제
이 시리얼 번호가 AAKY로 끝나시는 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실수를 해서 요 맥 주소 부분이 아마 비어 있을 겁니다. 여기 아까 전에 그 입력하신 맥 주소를 여기에 입력을 해 주셔야지 자동으로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맥 주소 적어 주시고요. 저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기능 좀 살펴보면 지도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는 지금 사무실이 오목교역 근처인데요. 뭐 아니요, 뭐 우리 딸내미 한번 학교를 입력해 볼까요? 예, 강월초등학교 입력하면 강월초등학교 옛날 다녔던 학교인데요. 여기 입력을 하면 이렇게 하면 요 교육 테스트 기기 위치가 요거다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에 만일 이 강월초등학교와 같이 기기 사진이 등록된 게 있으면은 사진이 일단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세이브 디바이스 하면 입력란을 작성을 하는데 기기 설명이 비어 있다고 지금 안 되네요. 교육 테스트 기기 뭐 이렇게 해주고 기기를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요 기기가 여기서 있다 뭐 위치를 지정했는 할 수 있고요. 이걸 하는 이유가 이렇게 위치가 지정되어 있는 기기들은 마이 디바이스로 돌아와서 맵이 새로 생겼고요. 그러면 어디 한꺼번에 여러 기기를 등록한 경우에 지도에서 기기의 측정 값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다시 기기로 돌아가려면 교육 테스트 기기 여기 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기를 등록했으면은 이제 센서 띵커블 IoT 키트를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킬게요. 이렇게 안 켜지게 되는 경우가 USB를 바로 딱 꽂아야 되는데 안 꽂은 경우인데 이때는 리부트 버튼 눌러 주시면은 껐다 켜지면서 정상적으로 켜집니다. USB 포트를 딱 바로 꽂으신 분들은 아마 켜질 건데 한쪽부터 꽂게 되면은 저처럼 뭐 이렇게 됩니다. 와이파이 연결됐고요. 두잉 리커버리라고 해서 이게 갑자기 뜨죠. 이게 뭐냐면은 센서가 서버 쪽에서 데이터를 안 받게 되면은 측정한 값을 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 두 개를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내부에 저장을 해놨다가 이게 이제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그걸 다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연결되면 이렇게 데이터가 지금 BM280 센서, BH175에서 데이터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와 있죠. 즉, 이 녀석이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으면 서버가 죽어버리면은 그 데이터를, 측정한 데이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저장을 해놨다가 그것들을 보내게 되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는 경우면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인터넷이 되는 환경에서 공유기 그 휴대용 배터리를 사용해서 센서를 켜두고 얘를 들고 나가서 와이파이가 안 되더라도 처음 켜져 있는 상태면은 계속 내부의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와이파이 연결되면 복구 데이터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와이파이가 안 되는 상황에서 꺼졌다 켜져 버리면은 시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지 않고요. 와이파이가 연결된 상태에서 켜진 경우에 그 다음부터는 꺼지기 전까지는 들고 나가서 이동을 해도 와이파이가 안 되는 환경이더라도 내부에 저장을 했다가 와이파이가 복구되면 보내게 됩니다. 네. 데이터 보내는 것까지 살펴봤고요. 뭐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기기에 들어오면은 인트로 화면 쪽에서 센서 정보 그 다음에 보면 센서들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지금 데이터 지금이죠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는 1분에 한 번씩 데이터를 보내고 있습니다. 조도가 좀 떨어졌네요. 지금 촬영을 위해서 조도값 하고 있어서 조도가 되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기기 목록 화면이 있고, 기기 화면에 이런 탭들이 있고, 센서 화면에 리스트 그래프가 있고, 다음에 혹시 여러분이 사용하게 될 수도 있을 건데요. 업로드라고 해가지고 내부에 여기에 저장해둔 데이터를 여기서 파일을 이걸 눌러서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업로드 혹시 쓰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대충 10번 이렇게 연타를 합니다. 연타를 하면 커넥트 와이파이 띵크 요게 다시 뜨죠. 그러니까 얘가 파라미터 설정 모드로 들어갔고요. 컴퓨터의 와이파이를 사용을 해가지고 띵크 여기 1B92 이렇게 띵크 언더바로 시작하는 네트워크 이름에 연결을 하고요. 설정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정보 파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만일 여러분이 와이파이 안 되는 환경에서 이거 데이터를 저장했으면 여기 파일들이 있을 겁니다. 알리라는 폴더 아래에 있는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앞에서 보셨던 여기에 이 파일 업로드해서 센서에 맞춰가지고 그 파일을 올리면은 내부에 기기에서 내부에 저장한 파일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김에 설정도 좀 살펴볼게요. 설정 보면은 지금 현재 1분에 한 번씩 60ms입니다. 6만 밀리세컨드, 1000분의 1이라서 60초에 한 번씩 데이터를 보내고 있고요. 화면 상하 반전은 위쪽에 꽂았기 때문에 상하 반전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만일 10으로 바꾸게 되면은 1로 바꾸게 되면은 1000ms 10초에 한 번씩 데이터를 보내게 되겠죠. 10초 이하로는 조절할 수 없고요. 네. 그리고 여기 멀티 와이파이 설정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할 때 와이파이가 저가 내부에서 사용하는 거는 퍼브였고 제 핸드폰 테더링에서 사용하는 거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퍼브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파이 이름이 퍼브고 이즈 스마트였다. 그 다음에 제 핸드폰 테더링 같은 경우에는 패스워드는 안 닫았죠. 네. 그리고 이렇게 멀티 와이파이 설정을 하고 설정을 저장을 하게 되면 이 녀석이 껐다 켜지면서 와이파이 연결할 때 아예 다 찾습니다. 퍼브랑 도티데디를 다 찾아서 그 중에 신호가 센 것에 연결되고요. 만일 하나가 꺼져버려서 테더링이 꺼버렸으면 도티데디 연결된 이상에 테더링이 꺼버렸으면 와이파이가 사라지면 다시 검색을 해서 가장 데이터 센 거에 연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멀티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설정할 때 조심할 거는 S는 이런 SSID를 나타낸 S 다운표 꼭 하셔야 되고요. 패스워드 요것도 다운표 해야 되고 데이터에서도 다운표 꼭 해주셔야 되고 쉼표 잊어버리면 안 되고 여러 개를 지정을 할 때 여러 개 사이에는 쉼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맨 끝에는 쉼표가 안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대괄호로 해서 배열이란 뜻으로 해서 리스트라는 뜻으로 이렇게 대괄호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5개까지 이 SSID를 설정을 해가지고 저장해 둘 수 있습니다. 설정 저장하기 하면은 또 설정이 저장이 되고 다시 리부트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요번에는 도티데이드 핸드폰을 저 멀리 한번 갖다 놓아 볼게요.
와이파이 멀티로 연결한다라는 게 새로 떴죠. 그렇게 되고 퍼브에 연결됐습니다. 제 사무실에 이 공유기가 좀 더 이 핸드폰보다 세니까 연결이 되고요. 저도 보여지고 업데이티드 잠시 보였죠. 따닥 눌러주면 예, 업데이티드 11시 05분 24초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됐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10초에 한 번씩 제가 했나요?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10초에 한 번씩을 했으면 10초에 한 번씩 저장을 하게 될 거고요. 만약 60초 그대로 뒀으면 1분에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간략한 사용법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좀 더하게 이 키트를 분해해서 조립하는 법과 키트의 프로그램 자체를 바꾸는 방법들을 살펴보고 혹시나 에러가 난 경우에 에러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걸 에러 확인 방법들과 문제 해결 방법 트러블 슈팅이라고 하죠. 그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